여자분들 첫인상 쭉 보고 첫인상 선택까지 따라가 봅시다. 영숙님이 왔어요. 내 인생을 구하러 온.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내 인생을 구하러 온 이라는 게 이분들이 말한 게 아니고 자막으로 쓰여 있다면 이분들이 구하러 왔다. 물론 뭐 구하러 온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극단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구하러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기 상황이어야 돼요. 조난당해야 돼. 구해달라라는 거잖아. 돌싱기수여서 저런 말을 쓴 건지 아니면 영숙님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어. 서태지 테이크5 솔로 1집 테이크5를 들을 정도면 서태지와 아이들의 세대 굉장히 광팬도 아닌가? 영숙님이 등장하셨고요. 미소가 밝으신데 저 미소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자갈밭의 큰 캐리어 저거를 열심히 끌고 내려오고 공숙님이 2표를 받은 거를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건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인데 영호님은 내가 캐리어를 끌어줬으니까 정숙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영수 관점에서는 영수님은 주도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 보이는 사람은 일단 기피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착석한 남자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영숙님이 좀 세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와주세요 부르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영숙님이 낑낑대면서 오고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뭐 저럴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영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도와주세요 불러서야 내가 오게 됐고 거기 도착해서도 한마디 더 한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영수님이 사소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정숙님을 선택한 게 아닌가. 정숙님을 일단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또 정숙님은 뭐 스타일링이 여기서 확 튀긴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또 선호가 갈렸을 수도 있겠죠. 낑낑대면서 끌고 내려오고요. 영수님은 좀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성향을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만한 위치에 있거나 그런 성향이 어쨌건 그런 성향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 분에게 영숙님은 좀 긁히는 아니면 좀 거부감이 생기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인 해석이고 아직은 첫인상이니까 이걸로 뭐 이분들의 결과로 연결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죠. 남자들도 자갈길이 있다는 그 사실은 알겠죠. 그걸 아는 거랑 그걸 눈앞에서 보는 거랑은 다르니까 자기도 끌고 왔고 한참이나 혼자서 캐리어와 씨름을 하고요.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쳐요. 거의 다 계단까지 내려왔는데 도와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굳이 있었나 싶긴 한데 그만큼 힘들었겠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거야? 끝까지 끌고 가? 아니면 저거를 아예 그냥 놓고 가? 놓고 가는 것도 방법일 거는 같아. 일단 끌고 가. 굴려. 어차피 힘든 길은 다 지났단 말이지. 저기서부터 뭐 또 힘든 길이 있었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못됐다 잘했다가 아니라 영숙님의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 이런 성향이면 센 사람을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셌다라는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돌싱 특집에서 갑자기 이제 기억이 난 게 다른 시즌 돌싱도 내가 그 말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다른 시즌보다 대화가 통할 것 같은 사람, 밝게 웃는 사람 이런 분들이 더 몰린다. 그런 인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그때 16기인가 한번 했었던 것 같아. 남자 출연자 분들 입장에서는 저 멀리 소리치고 그런 것에 뭐 헐레벌떡 영수님이 간단 말이에요. 영수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6명,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우리 끌어줘야죠, 끌어줘야죠. 가가지고 멋지게 박수까지 막 생각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계획대로 안 됐단 말이야. 그 과정에는 불러서 헐레벌떡 뛰어가는 그 모습이 상당히 모양 빠지는 부분이 있죠. 영숙님 입장에서는 영숙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다 정도로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영수 관점에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다에 가깝겠죠. 영식님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단하다. 영식님은 이제 못할 것 같긴 하지. 여기서는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오는지 못 보셨죠? 영숙님은 못 봐서 그래 내가 이해해 라는 거지만 뛰어오고 있는 영수 도와주세요 불러서 자갈이랑 계단이랑 다 지났는데 이런 것들이 영수 씨가 뭐 조금 더 일찍 나와줬으면 제일 좋은데 안타까운 건 지금 영숙은 이제는 혼자 끌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 역할을 줘야 되는 영숙님은 손해보는 것을 상대적으로 조금 경계하는구나. 네가 해야 될 건 네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엄격함과 손해보는 거를 좀 따지는 그런 분처럼 보였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남자가 끌어줘야 되는 건데 내가 다 끌고 가면 억울하잖아. 어차피 여기까지 내 힘든 건 다 했어도 어쨌건 너도 해야지. 내가 여기서 불러서 목이 아파도 너도 손해를 봐야지. 내가 지금까지 여기 끌고 오는 손해를 봤는데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요. 홍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집안일 같은 것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설거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늦게 오는 바람에 설거지를 내가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야지 요리를 할 수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역할이어서 원래는 내가 이미 해서 설거지 할 게 없었어. 밥 먹고 몇 개 안 나왔어. 그래도 그걸 이 사람이 꼭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론 첫인상이니까 단지 외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수님 성격에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또 몸이 아프고 이랬으니까 본인이 바로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캐리어를 들고 내려오질 말지. 제작진한테 양해 구해서 어차피 옮길 거면 나중에 되지 않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영숙님은 성격이 확실히 좀 따질 걸 따지는 그런 분일 수 있겠구나. 이 말이 잘못은 아닌데 지금 첫 만남에 할 말 치고는 세단 말이지. 할 말을 하시는 분이겠구나. 네, 영수님이 뛰어오고요. 준비한 게 저걸 아르지닌이라고 하는구나. 캐리어 들어주는 분. 오는데 힘들었죠? 아니요, 설레가지고 괜찮았대. 스몰 토크하고. 지금 영수는 딱히 옆에 서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중앙으로 걸어라.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서 다 주인공이지 이런 말 하는데 영수는 확실히 일중심의 사람이어서 같이 오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미션 수행 제대로 하시죠. 앞으로 가시죠. 이런 일단 사고방식이 확실히 그 일중심의 사람이야. 금손 현모양처. 사랑에 빠지면 진심. 금손 현모양처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인터뷰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뒤에서도 사람들에게 계속 요리 같은 걸 하면서 이 사람들을 또 챙기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면 진심.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누군가를 사랑을 하게 되나 봐요. 그게 결실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에 안 빠지면 진심이 아니란 얘기인가? 내가 너무 트집 잡나 이건? 어쨌건 그 확실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명확하게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해보면 더 진심이라는 게 보통 낯설의 자기소개에서 이 진심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았어요. 물론 이건 그냥 내 편견일 수도 있어. 진정성 있는 결혼의 진심 이런 그 진심 시리즈의 분들은 보통 너무나 진심이어서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빌런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결혼의 진심 시리즈가 있었거든. 그러면 사랑에 빠지면 진심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질투와 격동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지금 보면 영숙님은 확실히 할 말을 하는 분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있는 분인 것 같거든요. 결혼의 진심이 예전에 15현숙님이 결혼의 진심 아니었어요? 그 뒤로도 한 명도 있었어. 일단 15현숙님 한 분으로 일단 됐잖아. 다 정리된 거 아니야?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 더 이상 15현숙님이 더 설명이 아마 진심이 들어가 있었을 텐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27기 순자님도 거기에 진심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었구나. 영숙님도 격동의 중심 그 일원이지 않겠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진심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컨텐츠 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원펀맨이라는 그 만화에서 그 주인공이 쓰는 특수 기술들이 진심 펀치, 진심 박치기 이런 게 있어요. 진심으로 공격할 때 그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는 이런 선한고 우상인 영숙님의 진심 펀치. 사랑에 빠져서 진심 펀치. 그냥 가설이야. 그냥 소설 써보는 거 재미로 하는 거지. 영숙님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진심 태움. 사랑에 빠지면 진심 태움. 영숙님이 시작도 물론 아직까지는 굉장히 밝고 그런 모습이고 가설이에요. 이런 키워드랑 영숙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보여준 모습. 영수가 피해간 그런 모습들을 이게 봤을 때 영수 씨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지만 계획적이고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그분 눈에 그렇게 비친 것까지 이렇게 포함을 했을 때 사랑에 빠지면 진심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만한 소리인데 낯설 나라 안에서 사랑에 빠지면 진심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진심 펀치가 나온다. 이렇게 그냥 소설을 써볼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금손 현모양처럼 내가 이 사람들 요리해줘 밥해줘 금손으로 너네들 내가 너 다 챙겼는데 내가 사랑에 빠지는데 너네들 결국 내가 실속 없이 너네랑 지금 내가 싸워야 되냐? 이 텍스트로만 가지고 써본 소설이에요. 여기 오셔가지고 영숙님 성격 좋으세요. 되게 친절하시고 이런데 진심? 그렇게 영숙님은 인터뷰 때 첫 등장부터 당찬 매력을 보여준 당찬. 이번에 뭔가 당찬 이런 키워드가 또 누가 있었는데 정숙이었나? 아니 영숙의 단점 아니에요. 영숙의 단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영수 눈에 그렇게 보였을 수 있겠다는 거지. 그거를 영숙의 단점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너무 과한 논리고 지금 그걸 누가 영숙의 관점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그건 아니다. 첫 등장부터 당찬 매력을 보여준 영숙의 고향은 부산이고요. 대학생활과 직장생활은 서울에 사다가 결혼 후에 부산. 그러면 지금 생활권은 어쨌건 부산인 건가? 결혼은 어떤 계기로 했냐?
고등학교 동창 소개, 6개월간 불타는 연애. 굉장히 친구 같고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그때는 저의 똑같은 남자 버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격이나 말투도 그렇고 저랑 비슷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짧은 연애 끝에 17년의 결혼.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좋은 거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지만 보통 세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원할 수도 있는데 막상 살아보니 말투만 이쁘고 말의 내용은 예쁘지 않았어요. 어쩌면 나랑 너무 닮은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를 보면 물론 아니겠지만 거울 같은 거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지. 나랑 맞추기 위해서 다른 모습만 보였거나 아니면 나도 저런 사람이었거나. 말을 예쁘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질에서부터 그게 나오면 제일 좋고 본질이 없어도 그래도 말을 나쁘게 하는 것보단 이쁘게 하는 게 낫죠. 본질이 없이 말만 이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가 쌓이거나 행동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말은 이쁘게 하는데 계속해서 욕을 먹으니까 그게 쌓여서 싸움이 나거나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 어떻게 하면 말의 내용이 안 이쁜 거냐? 예를 들어서 말투가 이쁘다라고 하면은 당신은 한 번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구나. 여러 번 말을 해줘야 되나 봐. 집에서는 이렇게 잘못할 때 여러 번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이거를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묘하게 짜증나지 않아 지금? 약간 애매하게 짜증나는 말을 한번 선정해 봤는데 어때? 말 이쁘지? 이쁜데 묘하게 열받게 하는 거. 이게 집안 문화가 다른 건가? 당신 어머니도 이러셔? 부모님도 이러신 거지? 내용은 굉장히 긁어버리는데. 참 그래. 이쁘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되게 본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야가 좁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말만 이쁘게 한다고 한들 그게 뭐 이쁜 말이 나오겠어? 차라리 좀 시야가 넓고 과묵한 게 낫지. 말을 이쁘게 못하고 차라리 투박한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말을 이쁘게 못하는 대명사, 말을 이쁘게 못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먹어야 될 욕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욕을 먹었던 사람이 제 생각이에요. 저는 크루즈 광수라고 생각해요. 23 광수. 물론 행동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23 광수는 말을 이쁘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멋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했던 빌런 행동보다 더 욕을 먹긴 했거든. 야 옥순아 밥 먹었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 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광수는 가르치면 돼. 가르치면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말을 이쁘게 하는 것만 배웠는데 시야도 좁고 속도 옹졸해. 그런 사람이면 골치 아파. 말은 이쁘게 하니까 밖에서 사람들은 야 네 남편 같은 사람 없지 이렇게 하는데 같이 지내보면 이는 쫑생원이 진짜 계속 꽁 해가지고 말은 이쁘게 하는데 계속 찌르고 막 계산하고 서로 그런 걸로 본인 손해봤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수동 공격하고 이러면은 사람 미치는 거야. 크루즈 광수는 내용도 별로였죠. 낮추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말투 때문에 거기에 곱하기가 됐다. 실속 없이 다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지역에서도 뭐 그런 분들이 나오고 이제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기가 요즘에 굉장히 쉬워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다정하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알렉스가 있었어. 보고 따라해. 화분을 선물하면서 발을 씻겨준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걸 따라해. 뭐 여자친구랑 카페에 갔을 때 이렇게 세팅해주는 거나 이런 거는 반복 학습이 되기 때문에 따라할 수 있어. 그런 다정함은 여자를 많이 만나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따라할 수 있어요. 시야가 좁고 생각이 없어도 다정한 남자 연기를 하는 게 너무나 쉬운 세상이야. 왜냐면 TV에 교보제가 넘쳐나거든. 그것만 보고 흉내를 내면 얼핏 보면 뭐 길게는 몇 달까지도 다정한 남자인 척하기가 굉장히 쉬워. 이 사람이 진짜로 시야가 넓냐 안 넓냐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 안 하냐는 서서히 깨닫게 되죠. 그것뿐이야. 남들한테 보여지는 자상함을 할 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상대가 뭘 원하는지는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다정한 남자의 루틴을 실행해. 남녀가 똑같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건 또 그건 그 사람의 안목이죠. 친절을 글로 배울 수 있는 거죠. 형식적인 자상함이 어떤 때 많이 먹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입생인데 복학생 오빠들이 오빠의 다정함, 자상함 이런 거에 또 훅 빠지잖아요. 근데 만나다 보면 어때? 그놈이 그놈이지 뭐. 남자 입장에서 또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막 웃어주고 당신 말이 맞아요 맞아요 할 때 어때? 이 사람이 나랑 똑같구나. 우리는 완전 거울 같은 사람이다. 아니야 그냥 맞춰준 거야. 옛날에 구광수님이 방구 얘기하면서 상대 테스트 해봤잖아요. 이 사람이 다정한 거에 훅 빠져서 이제 갈 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실제로 이 사람은 다정한 게 아닌가? 하고 이제 긴가민가 하는 일이 일찍 생기는 거야. 그래 숟가락 깔고 차문 열어주고 의자 빼주고 다 그게 학습에 의한 거거든. 머리로 이 사람이 여자들이 이걸 좋아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거 안 해도 돼. 물론 하면 좋지. 하면 그런 거를 원하는 여성분들의 마음을 초반에 얻기가 좋긴 하겠죠. 그런 거는 진짜 쉽게 학습할 수 있어. 토요일 밤에 집중 3시간 딱 훈련 받으면 일요일날 소개팅 나가서 세상 자상하고 다정한 남자인 척 할 수 있어.
여자들이 원하는 뭐 자리 배치부터 그런 거 싹 할 수 있지. 상대의 말을 듣는 태도를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를 생각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 그건 얘기가 또 달라. 다정한 사람을 만나야지. 다정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다정 도금을 만나느냐, 다정한 사람을 만나느냐는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영숙님이 만났던 분은 영숙님 문제라는 건 아니고, 일단 최소한 영숙님은 다정 도금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다정 도금이 벗겨져 버린 거고, 그런 건 있어. 이 사람이 다정 도금이 돼 있어도 그냥 다정한 사람처럼 만들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도금이어도 도금이 벗겨지지 않게 내가 잘 관리하면서 그냥 금덩이처럼 내가 장착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거 나의 역할도 있긴 한 거야, 실은. 본투 다정이면 제일 좋지. 다정 도금이어도 그래도 인간은 이런 보석과는 다르게 다정 도금이다가 진짜 다정이 되기도 하니까 잘 관리하고, 너 도금이었구나 이 새끼, 이거 수세미로 싹 벗겨버려? 그러면 이제 서로 파국이야. 도금이야. 그래, 내가 안목이 그랬구나. 내가 보석을 사러 갔다가 너무 이뻐서 목걸이를 샀어. 사고 왔는데 24K인 줄 알았는데 갖고 와보니까 이게 도금이야. 나는 더 이상 목걸이를 살 돈이 없어. 버릴 거야? 아니지. 이게 잘 관리하고 벗기지 않게 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도금을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너 도금이구나 이런 썩을 하면서 막 철수세미로 해갖고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그럼 난 목걸이가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야. 도금은 도금대로 하는 거지. 쇠떡이 오르면 버려야지. 내가 고통받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버려야 되는데, 쇠떡까지 아니고 내 몸에 상처가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면, 말투만 예쁘고 말의 내용은 예쁘지 않았다, 이거는 좀 일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맞겠지만, 말투가 최소한 예뻤으면 그래도 그쪽은 나름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성향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말의 내용이 예쁘지 않았다라는 거는 싸워야 되고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있을 때 말의 내용까지 어떻게 이쁘겠어요. 물론 항상 말의 내용이 이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겠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떻게 갈등이 있을 때도 말을 이쁘게 하겠어. 그거는 영숙님이 어쩌면 상대에게 과한 기대를 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린이들이 함께 하고 있군요. 슬아의 9살 딸, 7살 아들. 딸이 위면은 그래도 동생을 잘 보살피는 경우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애들이 어리고 애매한 상황이네요. 이번에 도심 특집은 아이들이 막 나이가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많네. 지금 이번에 광수님, 영식님은 일단 자식이 하나고 다 컸고, 상철, 영철, 영호 이렇게 셋 없고, 영수도 없구나. 경수도 없고, 경수는 심지어 애를 낳고 싶어 하고 있고. 이러면 지금 남자분들은 다 키웠거나 애가 없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고, 지금 영숙, 훈자, 영자, 옥순, 현숙, 정희까지 싹 다 애가 있네. 정숙님 빼고. 정숙님도 있나? 자식 문제에 있어서 밸런스가 다른 기수랑은 좀 다르네. 아, 영철님도 애가 있는데 애를 아내가 키우고 있다고 그랬다. 영철님은 아이가 11살, 아이가 어리긴 한데 아이를 아내가 키우고 있고, 상대가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까지는 했지. 그러면 지금 영철님을 제외하고는 다 크고 작은, 영철님도 키우고 있진 않으니까 여성분들은 다 아이가 있고, 정숙님만 제외하고. 이게 참 또 이렇게 해놨어. 9살 딸하고 7살 아들이 있는데 연애가 쉽지 않을 텐데. 딸은 초등학생이고 7살 아이들도 좀 있으면 이제 초등학생 되면은 두 아이 학부형 역할을 혼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영숙님은 노련하셔서 하실 수도 있겠죠. 맞아, 영철님이 아이에게 엄마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아빠의 감정은 안 필요하냐. 자신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말만으로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요. 중간에 남편이 아이들을 9개월 정도 데려갔었고, 친권 양육권 소송하고 막 그 수술하고 등등, 진짜 인생 기구하다고 생각하겠네요, 스스로는. 진짜 영숙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했을 때 이게 아이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라고는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겠다. 내가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 수술 끝나고 괜찮단 말 듣자마자 바로 데려오고 싶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랑 아빠가 헤어지고 엄마가 수술하고 이렇게 아프어서 아빠랑 또 지내다가 엄마랑 지내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럽긴 했겠네요. 이혼 앞두고 아팠냐라는 게 이제 동시에 발병했고,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가 영향이 있었겠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컸으니까. 남편이 말은 다정하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냉정했지 않았을지 모르지. 그만큼 서로가 질렸을 수도 있는 거고. 갑상샘암이랑 자궁경부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시에 발병을 했다면, 갑상선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정이랑 이런 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뭐 암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좀 전후가 영향이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단 말이지. 더더욱 트러블이 더 잦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런 아내가 너무 심하다고 남편은 생각하고, 아내는 그게 이제 힘들고 더 예민해지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받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일단은 영숙님은 뒤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봐야 이제 더 나오겠죠. 살도 많이 빠졌었고, 그래도 그때 발견되고 수술로 해결할 수 있던 게 잘 된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자기소개 때 영숙님이 이제 이걸 말씀을 하시겠죠. 말씀을 하실 텐데, 첫인상 선택을 지금 못 받은 시점에서 영숙님의 자기소개를 듣고 영숙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소수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삶에서 연민을 느끼고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린 나이에 영숙님 하나만이 있고 영숙님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뭔가 어떤 고통 속에 있었던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린 여인에 대한 환상이 있는 남자들이 꽤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아이들까지 또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하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양립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행히 현재는 모두 쾌차한 상태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참해 보인다. 면접 보면 다 뽑히더라고요. 타칭 면접 프리패스상 좋은 인상이에요.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저런 현모양처 같은 느낌의 차분하고 나는 너밖에 없어 이 모드면 괜찮은데 영숙님은 자기 표현도 좀 세고 만약 이렇다면 그 부분에서 또 교집합이 안 생겨버리지. 센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엄마같이 다정하고 친절하고 뭔가 이렇게 나를 챙겨주고 이런 사람. 센 여자라는 거는 비는 것을 싫어하는 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을 확실히. 이후로는 금손으로서 모습을 보이고요. 이 뒤로 반지를 끼고 있네요. 계속. 이것 때문에 금반지를 못 받지는 않으셨겠지만 요리도 잘하시고요. 숙취녀에게 수제 레몬차 까지. 숙취녀 여기서 지금 정숙님인가요? 그렇게 누군가를 챙기기만 하던 영숙에게 막 설레고 있음에도 미안해서 이 장면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같기는 해요. 영숙님이 내가 몸도 아팠었고 아이들도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거를 다 끝낸 사람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면 이 미래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짐을 떠넘기는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7명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아했는데 근데 마음이 생기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렇네요. 코로나라 자체가 약간 거대한 흔들다리 효과죠. 학습을 해서 이 안에서 매몰 비용을 높이고 눈앞에서 계속 대안을 어른어른 거리게 함으로써 그 만족도 자체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적 배치가 돼 있기는 하지. 저 머리띠가 앞에서 나왔던 광수님이 응급실 안고 가는 그 여인의 머리띠랑 비슷하거든요. 정황상으로도 굉장히 몸이 약한 적이 있으셨고 그러면 좀 영숙님이 쓰러졌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 남편은 지금 부인이 암까지 걸렸으면 애들 생각해서도 이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애들은 어떡해요? 지금 남편은 애들을 자기가 키우고 싶어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양육권 소송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소송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은 애들을 데려오고 싶어요 지금. 이 아내는 자기가 또 키우고 싶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이 아내와는 못 산다라고 머릿속으로 끝을 봤어 지금 둘은 지금 말은 예쁘게 하는데 결국 서로의 바닥을 봤고 남편은 아이들을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거야. 영숙님은 영숙님대로 포기를 못하는 거고 아이들을.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어른의 갈등으로 인해서 바닥을 보는 것 때문에 애들이 고통받는 거기는 하죠. 서로 안 맞는다고 싸우는 그런 부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애들이 알면 참 남자들도 긴장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이제 정숙님의 등장입니다. 영숙님도 앞으로 감정의 격동 사이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숙님 외마디 탄성 후 모습을 드러낸 블랙 미니 원피스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 웃는 모습에 일단 영숙님에겐 아르기닌을 받았지만 정숙님에게는 멀리서부터 미소를 선물 받았군요.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수식어 자체도 상당히 센 느낌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가공되지 않은 매력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외적인 거, 하나는 내적인 건데 외적인 거에서 가공되지 않은 매력은 자연미인이다. 그런 느낌일 수 있고 내적인 부분에서 가공되지 않은 매력이라는 거는 순수하기다. 사회성이 덜 발달됐다. 라고 그렇 영숙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소설을 써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뭐 정숙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또 여기서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로 처음 본 분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예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해보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정숙님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 저 럭비공은 뭐의 럭비공일까? 이것도 두 가지를 유추해볼까요? 하나는 감정, 하나는 행동이지. 감정이 럭비공처럼 막 뛰어. 막 웃다가 울다가 그런 거를 럭비공 같이 막 언제 이 사람이 웃을지 언제 울을지 모르는 아니면 행동이 이 사람을 지금 좋다고 할지 저 사람을 좋다고 할지 모르는 근데 당돌함이 붙었어. 솔직하고 당돌하기까지 해. 자기 감정대로 행동을 하고 당돌한 과감한 선택을 한다.
가공되지 않은 이랑 또 연결되는. 그러니까 감정과 행동 중에 뭘지 모른다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수식어들이 전체적으로 뺀 수식어들이 좀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정숙님 또 예고편만 봐도 벌써 다음 주에 오열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이게 수식부터 약간 빌런 좌표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정숙님은 미소와 스타일링에서 멀리서부터 좀 돋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숙님의 캐리어를 들어주기 위해서 마중은 영호인데, 영호도 지금 보면 저 멀리까지 못 갔어. 저기가 이제 환경적으로 좀 안 보이나 봐요. 이분들이 나가서 기다리진 않네. 어느 기수였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 명씩 그냥 밖에서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그런 기수도 있었는데, 그게 몇 기수였는지 모르겠다. 영숙과 대조, 캐리어 따위는 쿨하게 두고 내린 인사도 나누고, 이제 문제는 정숙과 경수가 소개팅에서 만난 사이, 정확히는 이게 결정사에서 만난 사이. 경수를 보는 정숙님의 눈이 심상치 않고요. 씩 웃고. 경수님은 되게 솔직하고 단순한 사람 같아요. 여기서 이제 결정사라고 그냥 바로 딱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할 수 있죠. 정숙님은 저런 결정사다라는 거를 뭐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뵀는데 좀 유쾌하게 시간 보냈다. 예부터 안 했는데 이성적 호감이 없었냐? 라는 말이 이제 그런 것도 같았다. 뭐 여기는 계속 같은 분을 만나는 공간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26기의 영수나 영숙님처럼 시간이 많이 흐르면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괜찮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사람을 또 만났으니까 운명적이네? 더 알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처음에 또 만났네? 헤어진 이유가 있겠지. 그러다가 만나다가 괜찮네 하고 만날 수는 있겠지. 한눈에 들어오는 큰 키, 잊기 힘든 얼굴, 서로 바로 알아봤고, 작년 9월, 아무튼 뭐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소개팅? 선. 정숙님은 결정사에서 만났어요 라고 말하기는 민망할 수는 있겠죠. 결정사에서 다 했는데도 안 됐어요. 나왔어요. 이렇게 느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결정사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도 괜찮으신 분들, 결정사 다니신 분들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뭐 잘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정숙님은 결정사라고 언급하지 않았거든. 결정사 첫 만남에서 보통 술을 마시지는 않는데 마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다 큰 어른인데 뭐. 결정사에서 첫 만남에서까지는 아니지만 결정사에서 은근히 사귀지 않는데 진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대요. 결정사라고 해서 막 다들 격식 차리고 뭐 차 2시간 마시고 끝 이렇지만은 않대. 다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좀 쉬쉬하는 거지. 그때 술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이서 이제 술도 한잔 하시고요. 직원들? 지금 경수님은 무슨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라고 하지? 지금 경수님은 축구 선수가 아니고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얘기가 나왔나? 직원들이라고 표현을 썼네? 센터 같은 건가 그러면? 나는 솔로 나가보라고 한다라는 말을 그때도 했군요. 결정사에서도 만나가지고 한번 나가보세요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는, 두 사람은 그때도 이미 서로가 잘 될 가능성이 좀 현저히 떨어졌었겠네요. 두 사람이 잘 될 상황인데 저런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랑 당장 내일부터 데이트를 시작할 건데, 썸을 탈 건데 나는 솔로 나가보세요 이런 말 안 하지. 이렇게 만날 줄이야. 인연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에게 어떤 진심어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알고 지내던 분들이 종종 이렇게 나오네요. 나는 솔로에 나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좀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 나오기 전까지 많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접점이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25살이다. 학교가 다르면 접점이 생기기 어렵겠지만, 비슷한 지역에서 결정사를 여러 번 했다. 결정사를 하면 매주 한 명씩 만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전에도 뭐 100명을 만났다 막 이래버리니까 그 안에서 풀이 겹칠 수 있죠. 정숙님, 서울에 거주 중이고 고향이 부산이구나. 결혼은 지인들의 주선으로 소개팅해서 6개월 만에 결혼. 동양에다가 성향이 잘 맞는다. 성향이 잘 맞는다. 나랑 너무 똑같다. 그런 거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이 사람이 나랑 성별이 다른데 성향이 똑같다라는 건 나랑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정숙님이랑 순자님 얼굴이랑 몸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는 결정사에서도 저는 키 큰 사람이 좋아요 뭐 이렇게 하고 얼굴이랑 몸 이런 걸 얘기를 했으니까 경수님 같은 분이 매칭이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당시에 첫눈에 반해가지고 키도 크고 몸도 좋았던 전 남편, 바디 프로필을 찍고 헬스장 가서 같이 운동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통해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원래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1년, 아기는 생기지 않고 1년 만에 이혼을 했고, 이 사람이 나랑 취미가 똑같다고 해서 내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게, 남자의 취미가 예를 들어서 롤이야. 여성분의 취미가 롤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랑 취미가 같네? 나랑 같은 성향의 사람인가? 아니지. 그 집단에서 속한 부분을 봐야지. 다른 성향의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 남자도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두 사람은 비슷한 사람일까? 다른 성향이지. 실은 굉장히 다른 성향일 가능성이 높죠. 바디 프로필은 약간 어떤 성별의 차이가 크게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남녀의 차이가 있지. 약간 그래도 차이가 있는 거긴 하지. 이때 나이 때문에 이제 초조한 부분이 아기.
정숙님은 지금 아기를 굉장히 낳고 싶어하는 상황이고 남자분들 중에도 아이를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딱 정확히 구분이 됐었고 여성분들 중에도 지금 아이를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되죠. 지금 영숙님은 원하지 않을 거고 정숙님은 원하고 있고 순자님이 원했나? 이게 지금 딱 구분이 되는 상황이네요. 급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만났는데 쉽게 만나니까 쉽게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좀 성급하고 충동적인 시간들을 보냈군요. 근데 충동적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충동적인 성향이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죠. 어떤 남자한테 끌리냐. 연하는 절대 안 만날 거예요. 절대 180도 돌고 절대 180도 돌고 절대면 안 절대? 360도 돌아서 제자리? 강한 부정은 뭐? 이거는 정숙님은 일단 연하의 몸 좋고 외모 좋은 사람에게 본능적으로는 끌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남자로 보고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머리로 내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으니 그런 거를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각오하고 온 거지. 과연 그 각오로 머리로 그거에 맞는 사람을 딱 선택해서 밀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마음으로는 안 끌려 막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할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죠. 사람만 괜찮으면 60세까지도 가능. 연하는 절대 안 맞는 데는 없겠고 대신 연상은 아무런 상관없다. 사람만 괜찮으면 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괜찮냐라는 거에 결국 답은 경제력이야. 그러면 지금 정숙님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겠죠. 아이를 낳고 싶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원해. 정확히 니즈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니즈. 정숙님은 어떤 스타일링이냐 본인의 무기도 본인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니즈가 맞으면 그러면 뭐 해볼 수도 있겠죠. 서로가 니즈가 맞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저 60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16기 때도 한 분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냥 하는 말이겠어? 아닐걸? 예를 들어서 60세야. 이 사람이 자녀가 없고 자산이 500억이야. 정숙님을 사랑한대. 자식도 낳채. 그러면 정숙님은 그런 분 괜찮을걸요? 이게 왜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정확한 자기 니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건데 왜. 여기서 정숙님은 머리로 생각했어. 정확하게 자기 니즈를 말한 거야. 경제력. 여기서도 또 정확한 게 소득 아니야. 자산이야. 돈의 원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 소득이 웬만큼 높아도 자산을 이룬 사람을 이긴다는 건 어려워요. 연봉이 1억이어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면도로에 뭐 조그만 건물에도 거기서 월세 주고 있는 사람 그 자산 이기기 어려워요. 연봉 1억으로 평생 벌어도 자산 구축한 사람 못 이겨. 정확합니다. 이거는 내가 바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왜 30, 40대가 연봉 1억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평생 벌어도 쓰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절반은 나가잖아요. 그러면 연봉 1억 해봤자 50년을 벌어도 20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 때 건물이나 이런 게 또 인플레이션이 또 값이 오르기 때문에 작은 구석진데 건물 사기도 힘들어. 좋은 아파트도 못 사 실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연봉 1억이면 엄청나요. 상위 4%일걸? 그 4%가 자산을 이룬 사람에게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이룬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무튼 뭐 명확하게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고 명확하게 자신의 기준을 말한 거고 뭐 결정사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결정사에서는 저런 걸 명확하게 말을 해야 그거에 맞는 사람을 매칭시켜 줄 거 아니에요. 결정사를 또 해보셨기 때문에 결정사에서도 지금 그러면 이거 포기하셔야 되는데요? 키 외모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요, 포기 못해요. 경수를 딱 만났어. 키 외모 포기할게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수 있겠죠. 자산은 그래도 좀 있었으면. 직업이 어떻든. 이 사람이 어떤 뭐 직업적으로 성취를 한다거나 인생을 열심히 산다 그건 됐고 일단 자산.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해. 그게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안전 울타리가 되고 자산이 큰 것이 결국 어떤 소득이 큰 사람보다 더 큰 부를 말하는 거니까. 젊어서 저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숙님은 한번 결혼에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자산보다는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살고 성실함을 따지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삶의 태도니까. 지금 소득은 밥벌이 정도. 수입이 없이 일을 안 하면 계속 집에 붙어 있으니까 집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밥벌이 정도는 하러 나가고 근데 자산은 많아서 여유 있고 농담이에요. 어떤 행복은 모든 걸 잃어봤기 때문에 정숙님이 생각하는 이 행복은 아이와 함께 이렇게 울타리가 생기는 거죠. 물론 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메슬로우 욕구 이론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최소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게 뭐예요? 안전이죠. 생존의 욕구잖아. 어쨌든 내가 이혼하고 혼자가 되고 미래에 대한 생존의 욕구가 됐을 땐 일단 생존이지. 생존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아실현까지 올라가는 거지. 생존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거는 자산이죠. 저는 성실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물질적인 거로만 따지면 소득보단 자산이지. 부유한 생존? 나만의 무기가 있다면 되게 활발하고 똘끼가 있다는 점. 똘끼가 있다는 점이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어쨌건 개성이 있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팬층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
그렇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속성은 아니기는 한데 뭐 약간 웃긴 스타일이에요. 애교 뭐 이런 거 있죠. 애교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특징은 통제적일 가능성이 높다. 가부장적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애교는 어쨌건 애처럼 보이는 거잖아. 애처럼 보이는 모습, 무해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 중에도 의존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극단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통제적인 거에 반대로 말하면 통제당하고 싶거나 의존적인 사람일 거잖아요. 의존적인 사람이 그렇게 애교 떠는 거를 좋아하진 않겠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애교 이런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정숙님이 바라는 조건과 매칭이 되기는 해요. 나이가 좀 많고 자산을 잃었고 가부장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이루지 못한, 뭐 외모적으로 너무 그렇다거나 성격이 뭐 그렇다거나 해가지고 어쨌건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가부장적인 막 그런 욕심은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갖춘 부는 크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어떤 중년 이후의 그 상태의 남자라면 정숙님의 어떤 이런 애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 이 사람이 가진 어떤 뭐 본인 표현으로 똘끼, 어떤 그런 걸 재미라고 느낄 수 있고, 정숙님은 시장이 확실해. 아까 말했던 영숙님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영숙님이 바라는 거나 지금 환경이 좀 상충하는 면이 있어서 이게 나올까? 조합이 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잘생긴 너드 이런 거는 실제로 거의 교집합에서 0에 가깝잖아요. 못생긴 너드는 많잖아. 똑같이 두 가지 속성이어도 그 안에서 교집합이 많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정숙님의 저 애교와 정숙님이 바라는 조건은 같은 한 방향성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솔로 나라에 있을까? 그건 다른 문제지. 정숙님은 이 마인드로 결정사에 다시 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안 된다면 이런 조건을 명확하게 했을 때는 분명히 진짜 나이가 들어서까지 결혼을 포기하고 일만 하다가 불은 이뤘는데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결정사에 딱 왔다. 그러면 뭐 정숙님 입장에서는 꽤 경쟁력 있게 시도해볼 수 있겠지. 뭔가를 먹고 싶어 하시나 봐요. 어차피 내가 제일 괜찮을걸 이라고 이렇게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정숙님이 이 안에서 내가 제일 괜찮을걸 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유일하게 혼자만 아이가 없어. 아이를 원하고 있어요. 정숙님은. 상대가 만약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고 출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정숙님 입장에서는 내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지금 메리트가 있어. 정숙님이 이래저래. 정숙님이 이제 멘탈만 잘 부여잡으면 이 안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기는 한데 또 영수님이 자기소개 때 부를 과시한단 말이죠. 내가 주식으로 현금만 몇 억을 벌어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규모가 커. 이래서 이렇게 딱 하면 정숙님은 찾았다 내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경수님은 어쨌든 결정사에서 만났어도 서로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누구랑 또 손잡고 이거는 뭐 심야 데이트 이런 거 미션인 것 같아요. 이분은 상철 같죠? 일단 경수, 광수는 확실히 아니고요. 영식도 아니고 이건 뭐 상철 같아요. 처음엔 저한테 매력을 덜 느낄지도 모르지만 보다 보면 살살 당길 거다. 지금 정숙님 여러모로 경쟁력이 있는 입장인데 또 굉장히 적극적이실 것 같아요.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남편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러게 과연 누가 될지. 정숙님 자신감 넘치네요. 세 번째 순자님. 뭔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친근한 인상인 것 같아요. 장구력 발동 눈웃음. 농담과 진담을 오가는. 농담과 진담을 오간다라는 거는 얘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담을 하는 건지 약간 애매한 그런 좀 맹하거나 사차원 같은 사람들을 수식하는 게 아닌가. 약간 철없고 애 같은 면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영식님이 마중을 나가고 길이 머네요 해서 캐리어도 없었고 순자님의 등장입니다. 계속 웃고 있고 이런 것들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뭐 꼼꼼하거나 어른스럽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 약간 철이 없다. 인터뷰에서도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생각들. 뭐 철이 없다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또 재밌는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철없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좀 소수니까 아이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느라 그동안 음지에만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동굴 밖으로 나와서 지내보자. 밝게 살아보자. 6살 아들. 아직 나올 때 아닌 것 같은데요? 내년, 내후년 이때 한 번 더 한 학기 정도의 장행군이 시작될 텐데 학부형의 무서움을 아직 모르시는군요. 평일에 애들이 더 일찍 끝나니까 부모가 더 그럴 텐데 아직 강행군의 시점이 남았는데 이게 6살이 되고 이러면 말도 통하고 애가 자기 일을 좀 스스로 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잘 애를 가르쳐두면 자기 일도 자기가 치우기도 하고 이빨 정도는 스스로 닦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해져.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시 강행군이 시작되죠. 순자님은 맞아. 음지라고 말하기에는 취미가 음주와 헬스야.
음지에서 음주했나? 왜 뭘 음지야? 지금 6년간 술을 끊어서도 모자랄 판에 6년간 취미가 음주와 헬스면 아닌가? 원래 그냥 헬스와 음주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가? 소믈리에인가? 낮에는 헬스 트레이너, 저녁에는 소믈리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투잡을 뛰면서 지금 아이를 뒷바라지 하고 있다면 인정. 취미가 음주와 헬스가 이게 지금 6살 아이를 혼자 키우시는 분 취미가 맞아요? 이게 뭘 딱히 그렇게 음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순자님을 보면 기본적으로 좀 철이 없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사람 같아요. 솔로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나는 솔로 열성팬 헬스 트레이너의 권유로. 트레이너분이 뭐 소개팅도 시켜줘서 결혼도 하고 헬스 트레이너가 나는 솔로 신청서도 작성해주고 헬스를 굉장히 오래 하셨나 봐요. PT가 저렴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물론 PT를 해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1시간을 온전히 쓰니까 크게 그렇진 않지만 PT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가격이지. 저게 필요할 때 딱 한 번 받고 그냥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일주일에 3번 막 이렇게 받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윤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 의지로 운동하기는 좀 힘들거나 뭐 그렇겠죠.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여기서 3가지 가설을 세웁시다. 트레이너랑 그냥 친해서 아니면 트레이너에게 계속 소개팅을 해달라고 외롭다 해서 아니면 주요 고객이라 서비스 차원에서 3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결혼한 사람도 다른 헬스 트레이너. 다른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이것도 헬스 트레이너마다 나는 솔로를 소개해주고 다른 트레이너는 소개팅도 시켜주고 이랬던 거면 졸라서는 분명히 들어갈 것 같네요. 이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키 큰 남자 좋아하는데 전 남편이 키가 컸어요. 지금 경수님을 투입시켰나? 자, 원하는 대로 키 큰 남자 했다. 역대급 키 중에 손꼽힌다. 이번에 경수님 정도의 키가 있던 분은 뭐 술철님 정도 아니야? 26 영철님 말고 또 있었나? 거의 없었잖아. PT 받을 때 계속 연락하면서 음식 사진 보내고 정분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안부를 묻고 서로 오늘 뭐 먹었어?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무슨 뭐 썸 타는 사이 그 행위만 보면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큰 남자 좋아하는데 키가 컸어요. 그 바람에 보자마자 한눈에 뿅. 이번에 경수님에게 과연 그럴지. 결혼 날짜를 정하기도 전에 임신.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충동적인 그냥 흔한 케이스야. 여름에 만나서 12월에 결혼. 근데 이제 결혼식 날짜를 정한 이후부터는 그 행복이 끝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순자님은 분명히 개성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철없음이 누군가한테는 상당히 무해한 느낌? 귀엽고 재밌는 느낌일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과 좀 진득한 연애를 하고 이 사람이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결혼하면 오케이인데 방금 말한 사람이 어쨌건 대다수는 아니에요. 절반보단 적어. 그러면 그런 철없고 무해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 30%가 있다고 쳐요. 전 남편은 나머지 70%에 속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연애할 땐 좋아.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뭐 좀 생각 없고 귀엽고 철없는 소리 해도 남자는 크면 됐지. 트레이너한테 소개팅 시켜달라고 하고 취미가 그런 부분이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결혼한다고 하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했던 아내는 조금 더 아이를 사랑하고 현명하고 현모양처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잖아. 물론 그것도 반대로 말해도 마찬가지야. 여성분들도 남자를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그냥 몸 좋고 키 크고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결혼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이 결혼했는데 맨날 입만 열면 뻘소리 나오고 애를 볼 줄도 모르고 애한테 애보다도 더 어린 소리 하고 이랬으면 그 사람이 남자다워 보여? 아무리 뭐 이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가빠가 울렁울렁 해도 그 사람이 남성미가 있게 느껴지겠냐고.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남자나 여자는 똑같단 말이야. 이 사람이 연애할 땐 귀여운데 결혼했을 때 내 아이의 엄마로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아, 이생 망이다. 망했다. 결혼 날짜 잡히면서부터 그러면 머릿속으로 괴로운 거야. 아, 어쩌다가 이렇게 발목 잡혔네. 이게 안 싸우냐고 이렇게 되니까. 물론 그건 순자님의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자기 안목을 탁해야 돼. 자기가 말 그대로 그렇게 된 거야. 본인이 보낸 게 문제지. 보내지 말라고 약국에서도 다 해주고 하는데 본인이 약국에 약사와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으니까 생겨난 일이지. 누구를 탓하겠어. 그런 일이 벌어져. 누구를 탓하겠어 하지만 앞에서 보면 답답해. 앞에서 보면 이 사람이 헬스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지금 아직도 그냥 연애하듯이 애처럼 그런 모습들이 연애할 때는 귀엽고 그랬는데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결혼식 날짜 정한 이후로 행복이 끝난 이유는 남자의 태도가 변화하는 거야. 그 남자가 잘했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 부분을 모르고 시작했고 그 부분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둘 다 문제지. 둘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순자님이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보기에 너무 멋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도 순자님 같은 경우는 순자님을 좋아할 수 있는 부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 상대자로서 순자님을 선호하는 사람은 일단 다수는 아니야. 이렇게 덜컥 시작을 해버렸으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망치고 싶지, 물리고 싶지. 그때 끝나는 거야. 결혼식 날짜 잡자마자 이 사람이랑 결혼이 확정되는 거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해버려.
자기는 아직 수많은 대안이 있는 상태고 나는 더 잘나고 이쁘고 현명한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 잠깐의 불장난이 이렇게 됐구나. 점점 대화가 사라져가는 부부 사이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것 같았던 순자님은 정이 많고 보면 되게 솔직하고 좋은 사람 같아요. 우애한 느낌을 줘 이 사람이. 문제는 이 사람이 현명하다는 느낌을 주진 않아요. 그건 물론 느낌이에요.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답답하다, 이렇게는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말을 섞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자꾸 더 여기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대화는 점점 사라져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죠. 이것도 그냥 소설입니다. 연애만 하다 헤어졌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또 그랬으면 이렇게 또 귀엽고 이쁜 아이를 얻지 못했을 테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어디서 현명 안 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이거는 그냥 가설이에요. 알 수 있다 모른다는 아니고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헬스 트레이너 소개로 출연하고 헬스 트레이너 소개로 결혼을 했다가 실패했으면서 헬스 트레이너가 지원서를 써서 낯설에 나왔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셈이죠. 키 큰 남자 좋아하는데 키가 컸고 지금도 외모와 얼굴 똑같이 보고 있고 같은 실수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인터뷰에서만도 봐도 현명하진 않아. 왜냐면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수정되거나 보정된 부분이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현명한 사람은 내가 과거에 실수를 했으면 그 부분을 보정하려고 잘못된 방향이어도 뭔가 시도를 해. 예를 들어서 정숙님은 그런 면에서는 물론 정숙님의 방향성은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고는 생각해요. 확실해. 나 연하 만나서 실패했어. 이번에는 연하고 뭐고 모르겠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나는 자산 있는 사람.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난 돈 보고 가겠다. 명확해, 정숙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생각을 했어.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했어. 지금 순자님은 아니잖아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잖아. 현명하지 않은 거지. 물론 여기서 더 현명한 사람은 같은 선택을 하더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최소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가긴 하죠. 사람을 먼저 봐야지. 지금 외모를 먼저 보니까 1년 뒤에 소송을 걸고 그때부터 헤어져서 지냈고 재판 결과가 나와서 이혼이 확정. 순자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났죠. 1년 결혼 생활하고 이혼을 하고 지금 아이는 평일에는 엄마가 봐주고 주말에는 제가 보고 있고, 순자님의 삶이 문제가 아니고 순자님이 물론 솔직하게 임하는 게 좋지만 여기서 남 PD님이 살짝 혼내거든요. 물론 막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혼낸 건 아닌데 살짝 찌르는 말을 하거든. 평일에는 부득이하게 어머니 도움 받고 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무슨 죄야? 야 니네 엄마는 뭔 죄냐? 야 니가 저지른 일 갖고 니네 엄마는 뭔 죄냐?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뭐 제가 많이 죄송하죠. 죄송한데 취미는 남편님 바로 취미 물어보거든요. 아 엄마한테 죄송해. 취미 뭐라고 그랬지? 저 취미는 헬스요. 에이 음주도 있었잖아. 음주. 여기서 남편님이 이렇게까지 바로 그 자리에서 찌르는 말을 했을지언정 그거를 방송에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취미 음주잖아. 어머니한테 죄송해? 이거 니네 엄마는 뭔 죄냐? 죄송해? 죄송한데 너 취미 뭐야? 이런 것들이 약간 현명한 사람이라면 좀 숨길 법도 한데 솔직한 게 순자님의 매력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또 솔직하니까 무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행 음주 헬스 6살 아이를 키우면서 음지에 있었던 사람의 취미가 취미 활동 등 여가 생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순자님이 이거를 막 엄청나게 즐기고 있진 못할 수도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거를 즐긴다는 건 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냥 즐기고 싶은 거를 적어놨을 수도 있어. 그러기에는 또 평일에는 어머니가 봐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순자님의 이런 상황들, 만약 이거를 알고 시작하면 순자님이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구나, 아 좋은 여자친구다 까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 아이를, 아니면 우리가 함께 낳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취미는 헬스, 음주도 취미고 건강을 위해서 음주를 열심히 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서 헬스를 하는 거야. 그러면 헬스의 목적은 음주야. 취미는 음주 거지. 술을 좋아하는 건 같이 술 마실 수 있으면 좋지만 아이를 키워왔거나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술을 마시는 사람과 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똑같아. 취미가 음주인 사람과 취미에 음주가 없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을 골라라. 나머지 다 똑같다. 그러면 한 90%는 취미가 술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90% 이상일 수도 있어. 술을 마시다가도 애를 키우면 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이 결혼할 여성의 음주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은 딱 봐도 될 것 같아요. 음주가 취미여도 이 사람이 좋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지, 음주가 취미인 여성을 결혼 대상으로 선호하는 남자는 없을 것 같아. 20대 때는 이제 술 마시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뭐 술 마시는 거를 좋아하고 술도 못 마시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취미가 음주인 사람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위아더 영철님 같은 경우는 술을 마시는 사람을 더 선호하긴 했었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같이 술 마시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 선호되는 취미는 아니야. 이번 기수 영호도 있구나.
영호, 순자, 경수 이렇게 생각한 게 되면 웃기겠다. 순자님이 또 취미가 운동이고 그러면 이제 운동과 관련된 두 남자와 두 분 다 어쨌건 외모적으로 자기 무게가 키가 크시거나 또 인물이 좋거나 이러니까 이번에 영호님도 인물 좋고 이러니까 순자님은 뭐 다른 조건은 뭐 크게 안 따지는 것 같고요. 180 이상 유일하게 보는 외적 조건 키 지금도 이제 180 이상인 사람을 찾고 있는 거고 키가 작으면 남자로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남PD님의 표정이 아직도 약간 그런 눈빛을 보내니까 순자님이 남자로 잘 안 느껴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약간 이렇게 해명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엄청 많이 해봤는데 결혼하기 전이라기보다는 애를 낳기 전이죠. 애를 낳기 전에는 연애를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사람 좋아하고 솔직한 그런 사람 같아요. 대화하고 연락 주고받다 보면 남자들이 일주일 안에 저한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현명한 사람이면 이제 아이도 키우고 그래 봤으면 이제 남자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을 거고 이런 말을 안 하죠 원래는. 어떡하냐 이거 진짜 순자 어떡하지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라는 게 이거 내가 설명하기도 좀 민망해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왜 일주일 만에 고백했는지 저거를 아직도 모른다라는 게 너무 좀 그러네요. 결국 그런 유혹은 사냥의 원리고 사냥은 눈에 앞에 보이는 잡힐 것 같은 동물을 사냥을 합니다. 순자님이 그랬다는 아니고 갑자기 그냥 사냥 장면이 떠올라서 그냥 한 말이야.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야. 일주일 안에 고백을 했다는 건 당장 오늘 밤 먹거리가 필요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동물을 사냥을 하는 그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배부르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순자님은 자신의 성향을 정말로 좋아해 줄 사람을 실은 신중하게 찾아야 돼요. 왜냐면 소수니까. 그 소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고 더 기다리게 하고 본인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또 술을 좋아하시니까 서로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좀 더 충동적이 되잖아요. 충동적이 된다는 건 술을 마시니까 충동적으로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한 미래를 갖고 싶다. 이런 충동 생겨요? 술 마시고 무슨 충동이 생겨? 이 사람이랑 애 낳고 행복하게 애가 학교 가고 건강한 그렇게 미래를 살고 싶다. 취하니까 행복한 미래를 한 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충동은 무슨 충동이 들어. 그렇고요. 순자님 또 한편으로는 솔직하고 무해한 사람이긴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번 기수에서는 뭐 크게 활약이 있겠나 싶기도 하고 순자님은 분명히 시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순수하고 무해한 사람. 나랑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고 맞으면 만나면 되고 그 맞아서 오는 사람 중에는 순자님이 잘 선별을 해야지. 그 중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당장 오늘 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로 이 장기적인 나라는 사람과 잘 맞아서 어떤 퍼즐 조각을 맞추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 테니까 그거를 잘 선별해야지. 선별만 잘하면 순자님이 이제 행복하게 사시겠죠. 영자, 순백의 원피스와 캐리어를 끌고 캐리어를 딱 들고 그냥 성큼성큼 내려오는 이렇게 아주 멋지신데 조금 전 영숙의 발목을 잡았던 마의 공간 캐리어를 번쩍 들어서 끌고 오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영숙님과는 비교가 되는군요. 영철님 반갑습니다. 영철님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가운데로 다재다능한 손끝으로 사랑을 빚어내는 영자. 사랑을 빚어내는.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그냥 일단 다재다능한 손끝으로는 지금 영자님이 여러 가지 손재주가 좋은 그런 취미생활, 부업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랑을 빚어내는 이런 걸 보면 무언가 누군가와 결실이 생긴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인가? 뭐 알 수 없죠. 좀 봐야지. 정숙, 순자, 영자 다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이네요. 영자님은 막 그렇게 막 튀는 성격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밝게 영자라고 웃으시고요. 영자님의 고향은 영주. 엄마가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셔가지고 연애 경험도 별로 없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 두 번째 연애에 바로 결혼. 야 이것도 뭐 쉽진 않은데 목소리가 조금 톤이 높죠. 통통 튄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대학원 과반끈이 기시군요. 대학원 후배에게 소개받고 4-5달 만에 결혼식까지 마쳤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해? 전 남편이 종교도 기독교라고 학교도 되게 잘 나왔고 이러면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종교가 없지만 내가 종교가 있고 내가 되게 신실한 사람이라면 신실한 이성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되게 확신하게 될 것 같아. 아닌가? 그럴 것 같아. 그 믿음 자체가 스펙이잖아요. 급하게 결정했다고 다 저런 건 아니지. 당연히. 급하게 결정을 하면 검증이 안 된 상태니까. 좀 안 좋은 결과가 날 아니 근데 돌싱 키스 나오는 보면 막 6년 결혼하고도 헤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긴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성급한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같은 시기에 대학원, 좋은 대학, 같은 종교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그냥 괜찮을 줄 알았고, 영자님이 연애를 두 번째 만난 분하고 결혼했다고 하니까 두 번째 만난 분하고 거의 반년 만에 결혼까지 이어진 거면 결혼을 확정하고 그런 시점에서는 별로 경험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갔겠지. 알고 보니까 집안 사정, 금전 문제, 성향 차이. 성향 차이는 모든 부부들이 극복하지만 금전 문제와 집안 사정 이게 다 연결돼 있겠지. 결국 이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숨기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겠군요. 보이지 않던 문제가 아니라 보지 못했던 문제 아니야? 보지 않았던? 근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애가 좀 빨리 생기는 바람에 애는 제가 계속 키우고 있고 양육비는 한 번도 받은 적 없고 왕래를 안 하고 있고 참.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했는데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빚쟁이거나 개털이었다. 그러면 뭐 양육비도 받기도 그렇지 뭐 달라고 한다고 한들 뭐 나올 데가 없고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2013년에 이혼을 했으면 2, 3년간 사실혼 끝에 뒤에서 영자님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뭐 금전적인 문제가 오죽했겠나 싶기도 하고 아기는 성품도 너무 좋고 잘 크고 있어요. 힘들었던 그 시기에 가장 버팀목이 되어줬던 아이 지금은 이제 14살이고요. 영자님이 아이도 잘 키우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사시고 부업으로도 막 그런 걸 하고 이런 거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사춘기를 앞둔 아들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 때문이다 말하긴 참 싫은데 사춘기 직전에 이제 아들을 남자 입장에서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남자가 사춘기의 아들이 갑자기 생긴 상황을 충돌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지. 모범만 되면 괜찮은데 훈육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지. 사춘기에 아들을 훈육할 수 있는 아버지가 이 아이가 15년 키우는 동안 서서히 애착이 형성되고 사춘기가 되고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영식님도 그렇잖아요. 딸이 막 비난을 쏟아내고 죽어버릴 거야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방문 앞에서 기다렸단 말이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 갑자기 내가 얘한테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이와 그런 시간을 겪어야 돼. 그게 그냥 단지 모델링만으로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델링으로 가능할 거면 그 전부터 모델링을 하고 이 아이와 우리 아빠는 이렇게 믿음이 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갑자기 나타난 아저씨가 뭐 나를 가르치려 들어. 아니면 나한테 뭐 다정하게 굴어? 난 지금 세상이 싫고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내 손 안에 흑염룡이 자라는데 지금 갑자기 나를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갑자기 나를 지금 뭐 아빠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사춘기 아이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아이를 안 키워본 남자는 또 엄격해요. 왜냐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수직적이란 말이지. 이 아이가 키도 그렇게 작지 않고 왜냐면 사춘기면은 꽤 많이 크잖아요. 목소리도 크고 그런 애가 큰 소리로 대들고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어디 어른한테 그러냐라고 하고 싶어. 그거를 자제해야 돼.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이 그걸 자제하는 거에 생각보다 어렵죠. 혼내지 않기도 어렵고 혼내기도 어렵고 아이를 훈육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이 뭐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애착이 형성되지 않아서 함부로 하기도 어렵고 진짜 난관이기는 해요. 어렵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쌓아가야 되는데 사춘기의 아이가 새로 아빠가 오셨으니까 이 아버지를 같이 애착을 잘 쌓아가야지. 그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아빠도 얘가 아기 때부터 쭉 컸으면 어린이는 이렇구나. 이게 몸으로 아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서로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 상대에 대한 경험도 애착도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훈육을 할지 그냥 다독일지 다독이면 또 얘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냥 한 발 빼고 있을지 한 발을 빼고 있을 거면 빼고 있는 게 맞을지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야. 어쨌건 영자님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시군요. 경제적인 건 어떻게 해결했나. 그때는 중간중간 제가 할 줄 아는 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되게 이쁘네. 떡도 잘 만드시고 손이 그냥 야무지시네요. 손재주를 활용한 부업으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아이를 키우신 거죠. 그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고 저렇게 이제 쉬지 않고 일해서 솔로나를 기대감을 품고 나온 거군요. 굉장히 부지런하네. 혼자서 아이 저렇게 키우려면 부지런해야지. 헬스하고 술 먹고 여행 다닐 시간이 어딨어. 관련 업종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부업이라고 했던 걸 보면 주업은 주업대로 있고 부업은 부업대로 있고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아이 낳고 그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좀 못했을 수 있고 아이가 크고 비로소 생긴 여유. 이젠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고 싶다. 여기도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행동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지만 마지막 고비는 아니지만 최종 보스가 기다리고 있는 셈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 아이가 이제 혼자서 씻고 혼자서 먹고 혼자서 학교 가고 이런 걸 다 하는데 문제는 이제 다 컸구나. 이제 좀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최종 보스 짜잔 끝난 줄 알았지? 흑막은 따로 있어. 바로 최종 보스 사춘기. 웃을 일이 아닌데. 영자님은 고생했고 열심히 살았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고비가 더 남았네요. 이제 옥순 5번째 돌싱녀 옥순 씨의 등장이고요. 이때 광수님 저쪽까지 뛰어갔다가 기다렸어요. 난초꽃처럼 은은한 지덕체를 갖춘 미인. 여기서는 이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면 지덕체를 갖춘 미인은 슈퍼데이트 때 활약하나?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외모도 훌륭하고 좋은 학교 나왔고 뭐 이런 거니까 자기소개에서 나왔던 얘기를 그냥 쓴 걸 수도 있겠죠. 난초꽃은 뭐지? 난초꽃은 향기가 있나? 은은한, 적극적이지는 않는 면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초꽃은 어떤 꽃이지? 좀 조용하게 있다 가는 걸 수도 있겠죠. 지덕체를 갖춘, 지체까지는 그래도 덕까지 갖췄으면 이 안에서 뭐 크게 경쟁과 질투, 암투에 휘말리지 않고 조금 소극적이지만 차분하게 그냥 있다 가시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진짜 여리여리하다, 연예인 같아 이러면서 여자 출연자들이 벌써부터 옥수님에 대한 견제라고 말해도 될까? 시작되는군요. 관심이 시작되는군요. 나이가 많이 어린 편이죠. 돌싱기수에서 생각해보면 22 영숙님이 90이었고 16 영숙님이 90 비슷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돌싱 분들하고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고, 공부도 잘했고 연세대 출신, 29살 때 결혼했고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고교 동창과 2년 연애 후 10년 넘게 알고 지냈고 2년이나 연애를 했으면 이 정도면 검증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도 막상 또 살면 또 안 맞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출산하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전 남편과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뭔가 이유가 있기는 한가 봐요.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있었나 봐. 뭔가 규책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봐야지. 알고 지냈던 거니까 동창이지만 뭐 친구라고 해야겠죠. 뭐 예상 가는 부분이 있지만 뭐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까지 사과는 못 받고 있어요. 사과를 받았어야 되는, 옥순이 말을 토대로 하면 사과를 받았어야 될 만한 상대의 안 좋은 일이니, 상대가 규책이 있음에도 양육비도 주지 않고 면접 교섭도 안 오는 그런 사람인 거네요. 언제 처음 결혼했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돌돌싱이라 그런가? 뭐 설마 그러겠어?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되게 보고 싶을 텐데, 아이를 낳고 정이 쌓이기 전에 그냥 분리가 돼버리면 그냥 없는 셈 쳐버리고 사는, 회평이라고 구분하면 안 돼. 7살 딸을 양육 중이고 이혼 전 허울뿐인 새가족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못된 놈이지. 이건 회평으로 구분하면 안 돼. 아이를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물론 다들 좋은 부모고 그러겠지만, 아까 영자님, 옥수님, 영숙님 다들 엄마로서 열심히 살고 있겠죠. 옥수님도 매일매일 선물이 하나씩 도착하게 보내놓은, 골드아틀 요술봉 받았어. 6일 동안 보냈으면은 여기 나는 솔로 나온 출연료 중에 최소한 절반 정도는 쓰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솔로 나라에 왔는데 저렇게 아이만 챙기고 아이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돌싱인 부모와 결혼한다 했을 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우선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람이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사람인 거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매일 선물을 한 개씩 보내고 있고요. 비양육자나 아이가 없는 남성분이 자녀가 있는 상황에 걸린다면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고 싶다. 옥수님은 지금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비양육자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철, 경수, 일단 4명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을 만나기에는 옥수님은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겠죠. 7명 중에 4명한테는 조심스러워. 최소한 옥수님은 이런 마음이니까 더 조심스럽긴 하겠지. 부모로서 아이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보다 나를 우선으로 해. 연애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 취미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 그러면 뭐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서 어떤 가정을 이룰 거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지. 내가 만들려는 어떤 가정의 모습과 맞는지. 남녀 마찬가지예요. 짝을 만나도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은 저의 아이. 근데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나 아이에 대해서 그러면 저런 부분들을 되게 안 좋다, 저럴 거면 낯설 왜 낳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모를 좀 많이 보는 편이냐? 그래서 외모는 전혀 안 봐요. 외모를 전혀 안 봐요? 아유, 다행이네요. 그러시면 영식 어떠신지. 나이도 사실 안 보기는 하는데, 나이도 외모도 안 보고, 그릇이 크고 제가 뭘 해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분이 제일 중요하고, 이상하게 외모가 화려한 분은 잘 눈길이 안 가더라고요. 이번에 외모가 좀 화려하다 싶은 사람은 그래도 영호, 광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외모가 화려하다고 안 된다는 아니겠지. 외모가 화려한 사람들이 보통 가질 수 있는 그런 속성들, 그런 게 이제 싫은 거겠죠. 옥수님은 나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고, 저는 외모가 너무 화려한 분은 별로고. 이제 두고 봅시다. 이제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6번째, 현숙님입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등장을 하셨는데 상철님이 고생 많았다고 하고, 현숙님은 진짜 재밌다,
재밌지. 우리는 뒤에서 봐서 알지만 이제 새 아이의 어머니시잖아요. 뭐 10년 넘게 아이를 키우는데 올인하는 삶을 살았다가 말 그대로 갑작스럽게 10년 전에 자유로웠던 대학교 때 MT 갔던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돌아오면서 젊은 시절로 타임오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여기 와서 마시는 술에도 취하고 분위기도 취하고 과거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거에도 취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겠죠. 아니, 수식어 왜 이래? 발톱이라는 단어가 첫 수식어에 나오는 게 맞아? 그게 맞아? 발톱, 도발 이거 발톱은 공격이고 도발은 약간 유혹인데 물론 이게 도발도 공격일 수도 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나 이런 대전 격투 게임에 도발기가 있잖아요. 상대를 도발하는 거 티베깅이라고 하나? 상대 약 올리는 기술. 상대의 펀치를 유도하는 뭐 그런 기술들이 있잖아요. 현숙님은 여기에서 10년 전에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 오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이런 갈등의 중심에 쓸 것 같고 남자 중심은 상철 아니면 영수겠죠. 그렇게 인사라는 말에 지금 이 앞에서 한 명씩 쭉 보면서 인사하고 현숙에게 나는 솔로를 나가라고 추천해준 친구가 남자 앞에서 너의 모습을 하는데 그냥 혼자 있긴 아까워. 굉장히 애교 있고 남자를 원하는 외로움을 느끼는 뭐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독을 갖다 부어준 거겠죠. 난 진짜 현숙님 여기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빌런이 되셨다 가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돌싱기수 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서고 그 안에서 지금 현숙님은 14명 중에서 5위 안에 드는 활약을 하실 것 같단 말이죠. 이모티콘 중 복숭아 캐릭터. 이분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시대별로 애교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는 그때 팟캐스트를 했었거든요. 한 15년 전인데 그때는 내가 애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어야 됐었어. 애교를 매력으로 볼 필요 없다. 애교를 매력으로 쓰지 마라. 애교를 보고 여자를 만나지 마라. 라고 내가 알려줘야 되는 때였어. 그때는 애교가 무기고 애교가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요즘은 달라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그런 말을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 나는 애교를 싫어해. 나는 애교를 원래 좋아하지 않아. 그때도 여러분 애교 좋아하지 마세요. 애교 그거 다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라고 나는 그때는 내가 소수 의견이었어. 내가. 지금은 그게 소수 의견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정숙님, 현숙님만 봐도 지금 애교를 지금 무기로 쓰고 있단 말이지.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들 뭐 여기도 뭐 7, 8년생이신 것 같은데 경수님이 이런 분한테는 이런 게 또 경쟁력이 있나 싶기도 하고 내 앞에서 핑미핑미를 부르면 나는 그 순간적으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버튼 누르면 시간 정지하는 거 있잖아. 딱 그냥 버튼 눌러. 그냥 굳어. 풀리지 않아. 혈도를 딱 찔린 것처럼 그냥 딱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나 같은 찐따에게는 너무나 큰 자극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분들을 보면 아직 그거를 무기로 쓰고 있고 아직 그 무기가 또 먹히는 그런 경향이 있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당장 이 전기수 27기만 해도 옥수님이나 정숙님이 애교를 부리는진 않았죠. 말 그대로 쾌활함, 유머, 이 사람과 대화 이런 걸로 이 사람과 얘기를 했지 거기서 뭐 정숙님이 막 아이 막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야. 옥수님도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죠. 확실히 이게 시대가 달라졌네. 아무튼 이분들은 애교가 무기였던 시대에 연애를 했던 분들일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숙님도 그 시절에 현역이셨던 분이고 친구도 그 시절에 현역이었던 친구였겠죠. 현숙님의 저 애교가 아까워. 저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아까워. 여기 있는 남자 출연자분들도 그런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있죠. 무기가 무기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숙님의 애교, 예를 들어 정숙님 표현대로 60대 자산가에게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없지 않다. 연세도 있고 자녀도 키우시는 분이 애교냐 이러는데 아니지. 여기서 더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야. 뭐 2000년생이 나오는 솔로 지옥보다 70년대생이 나오는 나는 솔로가 오히려 애교가 무기로 작동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건 좀 많이 친해져야 가능한 자녀는 3명. 10살, 7살, 5살. 아들, 딸, 아들. 아우, 참 다복하시네요. 이게 차라리 뭐 나이가 좀 많고 사춘기를 뭐 다 지났으면 뭐 그나마 모르겠는데 지금 첫째는 곧 사춘기, 둘째는 곧 초등학생, 셋째는 이제 5살이고. 야, 이거 하냐 이거. 아니 이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아이가 셋이 있고 함께 살아가는 건 행복한데 새로운 사람을 가족으로 맞아들인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 대단해요 현숙님 진짜. 아유 참 열심히 사셨고 근데 이게 이 시점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내가 편견일 수도 있겠지.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저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야 출연자도 제가 됐다고요? 저요? 저 가요? 저 맞아요? 지금 이름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제작진한테 연락이 왔고요. 애들이랑 있으면 전 너무 행복해서 원래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자체가 좀 충분한 상태, 이 상태에서 만나는 게 맞겠다. 현숙님이 물론 뭐 인터뷰 때 긴장해서 그랬겠죠. 말을 좀 장황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현숙님도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느낌? 이 말은 나에게 내가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행복해서 나는 행복한 상태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도 되는 안정적인 상태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말이 되나? 그 사람과 만나면서 그 본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이들과의 시간이 줄게 되는데, 결핍이 없게 된 시간에 대한 배분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게 질문이 되는 거지. 현숙님이 약간 그 말을 장황하다고 해야 되나? 좀 추상적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현숙님 말 듣다가 정인님 말 들으면 아우 야 말 잘한다. 명확하게 딱 그 의도나 생각이 딱 전달되는 말이어가지고, 현숙님도 본인이 여기 나오는 거에 대한 스스로 합리화를 하길 필요가 있었겠죠. 아이들한테도 걱정도 되고 나가서 뭐가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난 충분히 행복하니까, 난 이제 상처에서 벗어났고 난 충분히 행복하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는 본인이 외롭기 때문에 만들어낸 정신승리일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애들이랑 있으면 행복하면 애들이랑 없고 누군가랑 만나서 갈등을 생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사랑을 만들 때 어떤 불안도 겪어야 될 텐데, 그러면 덜 행복한 순간이 될 텐데 괜찮을까 싶으면 또 그렇진 않죠. 아이들이랑 있으면 너무 행복하면 이 상태에서 만나는 게 맞겠다, 아니죠. 이 상태에서 만날 필요가 없는 거지. 하지만 그렇지 않죠. 물론 아이들과 있을 때 너무 행복한 건 맞아요. 부모로서 너무 행복해. 외로움도 그만큼 크고 그거에 대한 충족이 필요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현숙님이 잘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와서 결과치가 안 나와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괜찮은 사람과 뭐 연애나 이런 거를 하면서 그렇게 만남을 이어갈 수도 있겠죠. 즐거운 경험이 되고 상처가 안 남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아빠를 구하려고 나온 건 아니어서. 그러면 연애만 해도 돼? 타고나길 강한 생활력과 알뜰함, 성인 되자마자 세뱃돈으로 1,000만 원, 주변에 어른들이 돈을 많이 주셨나 보네? 아니면 친척들이 많았나? 어떻게 1,000만 원을 모으지? 나한테는 잘 안 쓰는 스타일. 아유, 애가 셋인데 어떻게 본인한테 써? 그건 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고, 부동산 살 때 많이 쓰고 40평대 자가, 오피스텔 상가 등 투자 계속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선호하는 직업, 조건을 그렇게 막 따지지 않고, 결혼도 과거에 조건 보고 하지 않았다. 나는 조건 따지지 않는다. 저는 지금 엄마로서의 삶을 양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감싸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게 말을 되게 어렵게 하시거든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엄마로서의 나도 인정해줄 사람이 필요하다야. 엄마로서의 삶은 엄마로서 지내다가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여자, 이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나는 나의 엄마로서의 삶까지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내 인생을 통틀어서라는 게 내가 이혼을 했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런 거를 다 감싸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이나 그런 건 됐고 그런 걸 감싸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저를 여자로만 포장해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애 아빠를 구하러 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그냥 단지 여자로만 보는 그런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약간 모순은 있어. 현숙님의 직업을 보면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남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대죄책감. 왜? 내가 여자로서 연애만 하고 사랑만 보고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아이들에게 돈도 쓰고 있고, 이 아이들이 있는 나를 이해받아야 되잖아요. 여자가 아니라 엄마로서의 나도 감싸줘야 되잖아. 그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죄책감이 있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죄책감이 있는 거고,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애기 엄마인데 아이가 셋이니까 만날 수 있을까? 계속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의문을 품다가 아이고 난 엄마니까 하면 안 돼, 엄마니까 하면 안 돼, 엄마니까 하면 안 돼? 하면은 하고 싶어가 쌓이고 있는 거지. 억압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빵 터진 거고, 현숙님이 약간 고삐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고에서도 받고 고삐 바로 풀리셨네. 아, 이게 이제 핑미군요. 누구죠? 남자는? 고삐가 풀렸습니다. 그렇게 이성으로 짓눌렀던 감정들이 튀어나오니까 이래도 되나 싶은데, 한번 고삐가 풀리면 술에는 굴러 내려오는 거죠. 해방된 느낌이 너무 즐겁대. 너 그래도 돼. 면죄부 받은 느낌. 한번 고삐가 풀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정희님, 예고에서 나왔던 분이죠. 유머를 사랑하는, 똑소리 나는 반전녀. 왜 반전녀지? 유머를 사랑하는,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나 봐요. 지금 남자 중에 누가 유머 감각이 있어? 없는 것 같은데? 인터뷰 때 말한 거가 단가? 뭐 그나마 광수 아닌가? 광수 상철? 광수가 그래도 유머 감각이 있는 편 아니었어? 광수가 아무나 이혼하나요? 뭐 그런 멘트를 초반에 치고 그런 걸 보면 그나마 광수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모르죠. 영철은 너무 개성이 있어서 유머 감각이 있다고 하긴 좀 어렵고, 경수 씨는 유머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빠르게 제외돼야 되는 사람이고, 영식 씨 좀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고, 영호는 단순하고 뭐 유머 감각하고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아무튼 유머를 사랑한대요. 이게 그냥 인터뷰 때 나온 얘기를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유머가 있는 남자와 뭔가 썸이 생긴다는 얘기일지 뭐 두고 봅시다. 똑소리 나는 반전녀에서 뭐지? 되게 막 온화하고
차분할 것 같은데 뒤에서 뭔가 이렇게 센 모습을 보여서 내가 이번 기술을 너무 색안경 끼고 보나? 얘도 싸우나? 이분도 싸우나? 이렇게 내가 지금 보고 있나? 똑소리 나는 반전녀라고 하시고요. 정인님까지 이번에 7대7이 됐고요.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쉽지 않았던 이유는 치과 의사가 진료 일정을 뺐어야 됐기 때문에 솔로나라에 많이 오고 싶었고, 처음에 이제 출연이 불발돼서 돌싱 특집 지원한 정희입니다. 촬영 전날까지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았군요. 간절함이 통했는지 촬영 전날 6대6 7대7. 그럼 남자는 누가 급하게 왔을까? 영철 아닐까? 경수겠죠? 이름상으로는. 그러니까 정희님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열정 있는 사람 같아요.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경수님은 왠지 이름상으로는 경수님이 나중에 왔을 것 같은데, 경수님은 순자님이 바라는 키 큰 남자다 보니까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재혼을 생각만큼 내가 너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정숙님이 말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죠. 정숙님은 어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만날 만큼 만나봤다. 연하? 됐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됐고, 나는 안정적인 사람, 자산 있는 사람이 필요해. 지금 정희님은 어때요? 자산 충분히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만나봤어. 나도 있어. 이제는 내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부산 출신이군요. 또 전 남편은 남편 병원에 취직을 했다가 안 마치고 사회 초년생으로 원장님의 고백, 원장이 주책이네, 원장의 고백에 결혼을 해가지고 2015년에 결혼, 8살 연상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일만 생각하는 분이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일 이야기, 집에서도 일 이야기, 일 위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정희님은 그렇다면 전 남편을 물론 사랑하셨겠지만 그냥 소설이에요. 전 남편을 엄청 사랑했다기보다는 직장 내에서 가지는 멋있음, 조건의 안정성, 그래 이런 사람이면 됐겠다 싶은 타협점에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다시는 그런 선택을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겠죠. 그러면 확실하게 배제되는 사람은 영수야. 영수의 성향이 지금 정희님이 말하는 전 남편의 성향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영수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이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본심을 모른 채 대외적 인터뷰일 수도 있지.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만약 여기서 정희님이 진짜 나 그 사람이 막 너무 미워요, 앙금이 남아있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데, 영수 같은 분을 더 선호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한 걸 보면 그때 애정도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굳이 따지자면 광수님이려나? 결혼하고 얼마 만에 이혼 얘기를 꺼냈냐? 5년. 아이가 태어나고 유지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행복해 아이가 행복하겠다. 남편이 이제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물론 정희님이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원장님일 때는 멋있어, 어른스러워. 이 사람이 집에 와서 하는 거를 보면 애 같아. 그거의 갭을 깨달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나마 있던 사랑들이 이제 짜게 식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정희님이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8살 딸과 함께 살고 있고요. 상어가 아주 멋있군요. 일할 때만 남자다운 거야. 집에 와서 이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뭘 해도 미숙해. 일밖에 몰라.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미숙해서 애 같아 보이거나 아니면 일밖에 안 하니까 나를 무시한다,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오해가 생기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그것만 갖고 이혼했다고 하면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것만 가지고 이혼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제가 이상형이 데프콘님이거든요. 이상형이 데프콘인데 뛰어난 상황 판단 능력, 높은 IQ와 EQ, 높은 공감 능력, 타고난 센스, 기본적으로 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부분까지도 갖춘 사람. 데프콘 엄청나게 재밌죠. 솔로 나라가 있는 거에 이제 1등 공신이잖아요. 한 가지 비선호하는 직업이 있다면 본투비 자기는 이제 대문자 튀어가지고 너무 감성이 풍부한 직업은 저랑 안 맞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럼 이제 미스터 한님은 안 되겠군요. 아하, 27 영수님도 안 되겠군요. 제가 F들의 감성을 잘 받아주기 힘들 것 같아요. 엄격하고 이성적인 소리를 하는 재밌는 사람 이군요. 정희님까지 등장을 완료를 했고요. 첫인상 선택이 있죠. 첫인상 선택이 바로 시작이 되고요. 첫인상의 근육의 금반지 한돈. 금반지 한돈은 내가 내 돈으로 사서 주는 건 아닌데 벌써 이 심정적 매몰 비용이 굉장히 커져. 여성분들도 이거를 못 받은 게 굉장히 타격이 클 거야. 고독짜장을 한 번 먹는 건 가가지고 한우 못 먹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게 마음이 더 크죠. 내가 놓친 거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단 말이지. 저게 50만 원짜리, 첫인상에 50만 원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선택은 계속 더 큰 가치인 것처럼 지각될 거라고요. 이번에는 진짜 이분들을 흔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장치들을 막 계속 배치해놨어. 생각해보면 다른 여자보다 내가 이쁜가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 다른 여자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억울할 것 같아. 뭐랄까 조금 긁혔을 것 같아. 여자분들 사이에서도 자꾸 어떤 뭐 질투와 견제 이런 것들을 선택받으면 이렇게 큰 가치가 여러분들 손에 쥐어집니다. 첫인상인데도 지금 50만 원, 10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선택. 여기서 남자분들과 잘 하면 그게 인생에서 이거 뭐 금반지 하나겠습니까? 느껴진단 말이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로 인식하게 만드는 장치. 다른 사람들을 견제하게 만드는 장치. 그거를 첫 선택부터 강력하게 배치해놨어. 야, 이거 제작진 아주 그냥 우리 시청자가 진화하고 참가자가 진화하는 것만큼 제작진도 진화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역시 낯솔 노하우는 무시할 수가 없구나. 보기에는 촌스럽고 막 낯솔 사계에서도 어제 막 오래 달리기 시키고 이러거든요. 아, 뭔 오래 달리기야 싶은데 그래, 저렇게 투자를 했을 때 명물 비용이 커지지. 저렇게 빡세게 땄을 때 그 데이트에 대해서 더 감성적으로, 더 감정적으로 몰입하겠지. 그걸 보면서 여자분들도 거기에서 보답을 하려는 그 부채의식이 생기겠지. 그런 것들이, 야, 이게 제작진이 뭐 욕을 먹고, 아, 뭐 저런 게 시키냐 싶으면서도 또 저렇게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본성을 끌어내고 이 안에서 불꽃을 튀게 만드는구나. 이건 뭐 제작진이 그냥 드러내놓고 두 가지 욕망을 다 드러냈지. 자, 여기서 이성 찾는데 진심을 다해라. 다른 동성들 간에 결투해라. 전투해라. 발톱을 감추지 마라. 싸워서 이겨라. 내가 누구보다 이쁜지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질투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제작진이 그냥 여기서 첫인상 선택부터 정확하게 지금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첫인상의 그녀에게 금반지 한 돈. 그리고 또 이게 반지라는 게 또 돌싱기술이니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 할 때 반지 끼워주잖아요. 뭐 요즘에는 안 끼워주기도 하나? 누구한테 반지를 준 적이 오래됐지. 영수님의 등장이고 여기서 영수? 현숙 바라보면서 직진하고 페이크 해가지고 지나서 정숙에게 가거든요. 여기서도 성격이 드러나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서운할 거야. 이 사람들이 갈랑말랑 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자 내가 가는 건 짜잔 정수기지롱 하는 게 이제 현숙 이런 영자 이런 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영수가 그닥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영수가 이렇게 조심성이 많거나 이렇게 좀 배려심이 큰 사람이면 그냥 직진해서 가겠지. 제 사랑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멘트까지 해버리니까 이게 정해진 멘트인 걸 알면서도 저 멘트를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기대감이 올라가면 어때요? 실망도 커질 수 있고 자기의 사랑도 커질 수 있고 이번에 1화부터 이런 식의 강렬한 배치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이분들에게 이렇게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 두고 있군요. 먹고 튀시면 안 돼요. 이게 영수님이 이번에 태풍의 눈인 이유가 이제 이런 일들이 쌓여서겠죠. 본인이 사서 준 것도 아니면서 뭘 먹고 튀어. 반지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뭘 보답을 해줘야 돼? 뭐 어떻게 해줘야 돼? 굉장히 물질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계속 보인다. 이것만이 아니고 영수님 분석에서 했던 그런 말들을 토대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를 영원히 사랑할 건가요? 영원히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옥수님보다 더 이쁜가요? 지금 여기서 누구보다에서 이 누구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옥순이었겠죠? 옥순과 뭐 정희님 이 두 분이 많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사람은 언급되지 않은 대로 서운할 것 같아. 왜 저러냐요? 제작진이 시켜서. 제작진이 왜 시켰을까요? 어차피 니들 발톱을 숨기지 않았잖아. 니들 이미 옥수님보다 하면서 서로 견제하는 말 했잖아. 한 번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운 건지 입 밖으로 냈잖아. 자, 그러면 가서 싸워라. 가서 그 사탕 내 거야 라고 외쳐라. 가서 쟤보다 내가 이쁜데 왜 나 말고 쟤한테랑 데이트했어? 가서 따져라. 이거 뭐 거의 콜로세움에다 들이미는 느낌이야.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정숙님이 되게 환하게 미소 지는 게 마음이 갔습니다. 아까 영숙님 뭐 성격이 좋네 어쩌네 막 그랬잖아요. 말을 섞어보지 않았던 미소를 짓는 정숙에게 마음이 갔잖아. 진짜야? 영숙은 미소를 안 지었나? 근데 영숙님이 아까 말을 조금 세게 했던 부분, 정숙님의 스타일링 이런 두 가지가 영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호 씨는 좀 단순할 것 같고 망설임 없이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정숙. 자기가 캐리어를 끌어줬던 사람이고 영호님은 보면 단순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뭐 바로 앞에 영수가 있어서 비교되는 걸지 모르겠지만 그냥 직진해서 간단 말이야. 여기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간보고 가고 그러는 거 안 한단 말이지. 이 마음 끝까지 갈 건가요?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이죠. 여기서 당연하죠 이런 말 안 해. 이거는 지금 정해진 멘트가 아니거든요. 제가 정희님보다 이쁜가요? 정숙님이 정확히 옥순, 정희 두 사람 선택했네요. 바로 옆에 영숙도 있는데 영호는 두 분 다 이쁘세요. 여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훨씬 이쁩니다 이런 말을 기대하겠지만 지금 아직 이제 얼굴밖에 안 본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데 당신이 제일 이쁩니다 말하는 거는 좀 과해. 저 질문 자체가 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대답이 이런 담백한 대답이 저는 더 좋은 대답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정숙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 백합고사도 아니고 지금 이걸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아까 영수님 멘트가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거지. 내 앞에서 난 당신에 대한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하고 변해서 가면 그만이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여기서 지금 얼굴밖에 안 봤는데 이 사람 변치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실은 더 진실된 사람이거든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마음이 깊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아니 정희님이 이쁘다고 그래야지. 정숙님. 이제 정희님은 그냥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정숙님이 다리 건너올 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캐리어를 끌어준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밝을 것 같은 이미지. 이혼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밝을 것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밝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너무 밝은 사람은 그에 따른 그림자도 그만큼 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 무조건 크다는 건 아니지만 그 그림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숙님은 이제 시작부터 100만 원 벌고 시작을 하는군요. 영식님은 캐리어를 끌어준. 뭐 영식님이 내가 캐리어 끌어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막 그러긴 쉽지 않겠지. 영식님이 진짜 과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옥수님 올인해보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냥 덜덜 떨면서 긴장한 모습으로 반지를 끼워주고 제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오셨어? 제가 현숙님보다 예쁜가요? 아예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런 반응이 센스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담백하구나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능글능글하게 당연하죠.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보다는 이런 대답이 더 담백하지 않나. 여성분들의 마음에 들기 위한 좋은 대답은 아닌데 여성분들이 오히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더 선호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영철님, 제작진 영철님을 발견하고 야 이번 시즌 우리 진짜 조상신이 돕는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영철님이 이번 시즌에 들어옴으로써 이번 시즌에 어떤 그냥 매운탕일 수 있는 것이 마라탕이 될 수 있는 킥 양념 있잖아. 이게 전체적인 요리를 결정하는 양념은 아닌데 영철은 뭔가 이 마지막에 킥을 담당해. 마라까지는 아니고 이게 틈새 라면이야. 틈새 라면의 그 매운 소스나 이런 거는 영수님, 정숙님 이런 분들이 강력한 이 틈새 라면을 만들었는데 영철님은 거기에다가 참기름 킥이 되는 한 방울 그 느낌이 있어. 영철님이 굉장히 행보나 아니면 행동, 말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남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그 감칠맛, 마지막에 청양고추 이렇게 넣는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영철님이. 굉장히 개성 넘치고 사고방식이나 말하는 거나 이런 게 평범하지 않을 사람 같아 보여요. 여기서도 지금 조용필 바운스를 부르고 말이에요. 이 노래 자체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최신곡이지. 반지를 이름도 이제 틀리고 현숙.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현숙이라고 착각하기가 쉽긴 하지. 무릎까지 꿇고 하고 영철님은 좀 방어 기제가 심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포도가 심하든 방어 기제가 심하든 뭐 둘 다 심하든인데 자기 세계가 강하고 그 세계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사람. 정희님에게 막 무릎까지 꿇고 옥수님보다 이쁜가요? 옥수님 지금 은근히 견제 2표 받았죠? 그 순간은 멋있어 보였대. 주저주저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말했던 게 이쁘다고 해줬다고. 초반에는 그래도 조금 주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영식, 영호는 일단 좀 주저한 사람들이고 영수, 영철은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수님은 가장 예쁜 핑크로 골라왔어요. 제가 정희님보다 예쁜가요? 정희님 2표. 여자 출연자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여자들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들도 여자 첫인상 선택을 하고 여자들도 가장 견제되는 캐릭터를 선택하고 있는 셈이지. 지금 한 자리에서 남녀가 다른 시즌에서는 남자가 여자 선택하고 여자가 남자 선택하고 첫인상 선택이지만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 선택하고 여자도 여자를 한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 선택하고 한 번의 선택이 더 있어. 자, 여러분들 같은 동성끼리도 한번 보세요. 누구보다 이쁘고 싶어요? 누가 견제돼요? 제가 정희님보다 이쁜가요? 라는 말에 더 이쁘다고 안 하고 그냥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했죠. 상당히 중립적인 말을 했어. 나쁘지 않아. 일단 외모로서는 옥수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철님은 상철님에게 이런 반지를 받으면서 현숙님의 마음이 또 콩닥콩닥 하겠죠? 이런 느낌, 이런 설렘 오랜만일 거란 말이에요. 상철님과 잘해보고 싶어. 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상철에게 도망가 라고 말하죠. 그러면 도망가라는 말은 진짜 전력 질주해라. 그게 아니겠지. 내가 도망가라고 말했어도 내 지금 상황이 이래도 나를 여자로서도 엄마로서도 내 인생 통틀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줘. 라는 게 현숙님의 진짜 바람일 수 있겠죠.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머뭇거려. 끝까지 갈 건가요? 제가 옥수님보다 예쁜가요? 옥수님 3표. 이렇게 반지 안 빼고 싶다.
반지를 손에 낀 지 너무 오래됐대. 이제 상철님은 진짜 외모만 보고 결정했는데 옥수님도 알아보고 싶은데 옥수님하고 비교를 하니까 도망치고 싶었다. 지금 영자와 영숙 두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이 못 받았네요. 경수님은 옥수님에게 반지를 줬고요. 잠깐 인터뷰 호감을 갖고 옥수님은 경수랑 광수가 왔거든요. 기억시옷 두 분이 왔네요. 광수는 뭐 캐리어 끌어준 의리였나 싶은데 경수는 왜 왔지? 아직은 뭐 이성적 떨림이나 호감 이런 거는 못 느꼈다. 옥순 씨는 어쨌건 뭐 화려한 외모를 말하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안 볼지 아닐지는 몰라요 아직. 그건 두고 봐야 돼. 어쨌건 안 본다고는 하셨으니 일단 이 사람들이 멋진 모습 아니면 뭐 그냥 그런 설렘으로 이 사람에게 바로 꽂히는 건 아니겠지. 옥수님은 오래 알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연애도 2년 이런 시기를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6개월 만에 결혼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신중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총 남자들의 선택이 끝났고요. 영자님 어렵게 됐죠, 여러모로.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이제 남자들이 가고 여성분들이 이제 따라가는 선택인데 뭐 첫인상이니까 아직은. 다음 주에 이제 영수 씨가 바로 그냥 발빠르게 뭐 정숙 씨랑 손도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지금. 저렇게 성급하면 안 되는데 뭐 바로 뭐 정숙님 벌써 눈물이 터져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 소개보다 먼저인 것 같아 시간 순서상으로는. 교수님은 주식 투자로 몇 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게 돌싱길수기 때문에 먹히는지 그것도 뭐 볼만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손 잡는 건 제작진 미션일 거는 같은데 다음 주에 벌써 손 잡는 미션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손 잡는 장면이 다른 거는 다 낮이었어요. 방금 예고에서는 저녁이에요. 손 잡는 제작진 미션이 나중엔 있을 텐데 영수와 정숙이 손 잡는 건 제작진 미션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잡은 것 같아. 아무튼 보자고요. 모르지. 다음 주 돼봐야 알지. 또 여기서 뭐 자기소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눈물을 흘리고 서로 교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28기 또 이어가 보자고요. 종종 분석을 받고 싶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고 싶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분석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 PT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내면 탐구, 객관화 시각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늘 반복되는 감정이나 행동의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분들께 이 수업이 분명한 방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반응을 하는지 왜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고 싶다면 함께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인생 PT는 한번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깊이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감정을 훈련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이 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심리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기고 서로의 심리적인 연결과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 PT 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 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